자, 오늘 1차 부등식 할 건데 다 알죠? 1차 부등식 옛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새로 배울 거 없고 똑같아. 그래서 별로 안 어려우니까 봅시다. 일단 첫 번째,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래. 다 읽어봐요. 너희가 모르는 게 없어. 지금 A, B, C는 실수라고 했고요. 1번부터 보시면 뭐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A가 그냥 이렇게 말해야겠다. B가 A보다 크대. 동시에 C가 B보다도 크대요. 그럼 결론이 뭐예요? 이러면 C가 당연히 A보다 뭐 할 수밖에 없니? 클 수밖에 없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미 너네가 다 아는 거니까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자. 두 번째, 이번에는 B가 더 크대.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야? 결국은 양변에 누구 더했니? C를 각각 더한 거죠. 맞아요? 양변에 똑같은 거 더해도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 이거 다 알고 있죠? 그 다음 덧셈을 해도 마찬가지고 뺄셈을 해도 어때? 한 번에 그냥 쓸게요. 이렇게 뺄셈에도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덧셈 뺄셈은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 세 번째 뭐야? A랑 B가 다한 것 같을 때 그러면서 모두 만족하래. C가 양수래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돼 있을 때는 양변에다가 얘들아 C를 곱한다고 해서 부등호 방향 바뀌었니 안 바뀌었니? 안 바뀌었었지. 맞아? 그래서 그대로 가면 돼요. 나눠도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도 여전히 똑같죠. 근데 거꾸로 C가 뭐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C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 바꾸라고 배웠던 거 기억나니? 이런 식으로. 나눠도 마찬가지죠. 나눠도 바뀐다. 이렇게 된다. 돼요? 다 알죠 이거? 그래서 뭐 너희가 중학교 때 이미 했던 거라서 이건 별거 없는데 밑에가 중요합니다. 1차 부등식의 풀이. 그걸로 가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로 갑시다. 1차 부등식의 풀이. 자, 보면은 이번에는 뭐라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대.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달래요. 너네 저거 어떻게 푸니?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어. 4X 그리고 뭐 5라고 돼 있다 쳐봐요. X 범위가 뭐라고 나와요? 4분의 5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쓴단 말이야. 왜 이렇게 풀었냐면 양변을 4로 나눈 건데 양수야 음수야 얘가?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꾼 거였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중학교 때랑 차이점은 이거거든. 중학교 때는 얘가 누군지를 알아요. 알겠지? 근데 지금은 A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몰라. 모르는 경우를 문제에서 줄 거라고. 알겠니? 그랬을 때 어떻게 푸냐면 당연히 우리가 뭐 해줘야 되냐면 분류를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이런 걸 케이스 분류라고 할 건데 당연히 A가 뭐랑 뭐로 구분을 지어줘야겠니? 0보다 큰 거랑 작은 걸로 구분을 지어야 돼. 알겠니? 그래서 일단 큰 거부터 갈게요. 1번에 큰 거로 돼 있죠. 자, 요러면 그냥 X범위 어떻게 나와? 양변 누구로 나눠버리면 돼요? A로 나누죠. 그럼 A로 나눠주면은 A분의 뭐가 되겠니? B라고 하고 부등호 방향 안 바꿔야 돼. 알겠어요? 다 알겠지? 빨리 쓰세요. 그럼 두 번째 것도 너희가 한번 써봐.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A가 음수면은 부등호 방향을 뭐 해줘야 돼? 바꾸죠. 우변 뭐라고 쓰면 돼요? 똑같이 A분의 B를 쓰면 돼. 마이너스 쓰면 안 된다? 마이너스 가끔 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마이너스를 왜 씁니까? 그냥 A가 음수일 뿐이지 마이너스를 쓰라는 뜻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세 번째 거거든? 세 번째는 A가 뭐래요? A가 0이라고 돼 있어. 이게 0이래 A가.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중괄호로 두 가지로 분류를 또 해놨거든요. 그래서 B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B가 0보다 작을 때로 또 구분을 지어놨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천천히 봅시다. 일단은 A가 뭐야 지금? 전제가 뭐예요? 0. A가 0이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해돼요?
좌변이, 그죠? 그리고 뭐 이렇대요.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이거는 x에다가 내가 누굴 넣어도 0이랑 곱하면 무조건 얼마가 돼버려? 0이 돼버리지. 근데 만약에 b가 3이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0보다 3이 뭐 하다는 거야 지금? 작다는 거야. 이거를 만족시킬 수 있니 우리는? 못 만족시키죠. 그럼 이때는 답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없다라고 말을 해줘야 돼요. 알겠니? 중학교 때는 이런 걸 안 한단 말이야. 왜냐면 다 숫자를 줘요. 요 자리들을. 근데 앞으로는 안 준다고. 안 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너네가 케이스 분류 다 해야 돼. 귀찮습니다. 그럼 얘는 뭐겠니? b가 음수래.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3이 아니라 뭐 마이너스 4 같은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다는 거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죠. x에 누굴 넣어도 맞는 말이지. 그럼 얘는 답이 뭐겠니? 해는 모든 실수다.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된다. 뭐 가끔 이제 또 허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일단 허수는 얘들아 대소비교가 안 돼요. 알겠죠? 대소비교가 안 돼서 애초에 부등식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그건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베이스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풀면 되니까 넘어갑시다. 일단 다음 페이지로. 자, 여기서 메인으로 할 얘기가 이제 연립 1차 부등식인데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면 돼. 일단 첫 번째로 거기 내가 일단 설명하려고 막 써놓은 건데 요게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또 나와 있나 봐. 그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하고 얘를 2번이라고 했을 때 그냥 1차 부등식이니까 너네 풀 수 있니 없니? 풀 수 있죠? 둘 다 풀 수 있지? 푼 다음에 뭐 하면 돼? 연립이니까 그냥 공통범위 찾으면 끝나요. 연립은 항상 공통근 찾는 거였잖아. 여기서는 공통범위 찾으면 돼. 알죠? 별거 없지? 그래서 공통범위 찾으면 되니까 예시를 한번 해볼까요? 1번은 같이 하고 2번은 너네가 해봐. 1번에 뭐라 돼 있냐면은 x 더하기 3이 0보다 크대요. 두 번째는 2x 빼기 4가 0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일단 첫 번째 거 풀어볼래? x가 누구보다 크다야 이거? 마사 못하면 바보죠 이거는. 넘어가면 또 뭐야?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지. 얘네들의 무슨 범위 찾으라고? 공통범위. 왜? 연립이니까. 연립은 항상 공통 찾으면 돼요. 알겠죠?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수직선에다 표시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마삼보다 모한 범위래? 크다죠, 크다.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쭉 가면 돼요. 이게 1번에서 나온 거고 얘 뭐야? 2니까 좀 더 오른쪽에 있겠지. 거기서 이렇게 등호 있을 때 너네 이거 채웠던 거 기억나? 이거 다 안 배웠나? 이거 배우죠? 배운 적 있죠? 까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범위의 공통범위가 어디야? 여기가 되겠지. 둘 다에 해당하는 게. 알겠어요? 그래서 답을 쓸 때 뭐라고 쓰면 되냐면 마3보다는 등호 없는 거니까 크고 2보단 작거나 같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이 정도는 그냥 너네가 이거 보고도 할 수 있지. 그래서 굳이 이렇게 이렇게 안 해도 되면은 하지 마시고 헷갈리면 그리세요. 알겠지? 무조건 그려. 그래야 안 틀려. 그래서 빨리 이거 해놓고 예시 두 번째 것도 너네가 해봐. 자, 해볼게요. 별로 안 어렵죠?
얘부터 먼저 보니까 이거 마이너스 2x가 넘어가면 6보다 2x가 작다니까 x가 결국 뭐보다 작다야?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죠. 약분하면은 얘는 뭐야? 넘기면은 x가 이거 바로 할 수 있겠니? 마일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이렇게 나오죠. 봐봐, 또 그려볼까 이거? 뭐 그냥 되면은 바로 하시면 되고, 수직선에다가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그려주고, 얘는 마일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려줬을 때, 아 그리고 이거 좀 알아두세요. 이 높이를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헷갈리거든 나중에. 지금이야 2개밖에 없지만 나중에 너네가 3개, 4개도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요. 알겠죠? 그 2차 분호식 가면 그런 게 나오거든. 그래서 범위마다 높이 차를 두면은 너네가 좀 찾기가 편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높이 차를 두세요. 이런 식으로. 그럼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어디예요? 여기가 되겠죠 그냥. 답이 누구야? 얘가 답인 거야. 되었음?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재미가 없어요. 이미 아는 거라서 별게 없어. 근데 이제 밑에 거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밑에 거 어려운 건 아니고, 봐봐. 그냥 바로 예시로 갑시다. 해가 특이한 경우래. 개념 재미없어서 빨리 끝내고 문제 풀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근이 한 개래. 그 예시를 봐봐요. 나와 있는 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풀 것도 없네. 두 번째는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대. 자 얘들아, 이거 공통범위 찾을 건데 얘는 그냥 두면 되고요. 요거는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3이지. 한 녀석은 3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한 녀석은 3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공통범위가 누구밖에 없니? 3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등식이라고 무조건 범위가 답인 게 아니라 하나만 근으로, 방정식처럼 근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얘만 답이에요. 두 번째는 해가 없는 경, 근이 없는 경우래. 대충 쓸게. 그럼 얘도 x가 3보다 크다 하나가 있고요. 3x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 위에 건 이미 돼 있으니까 밑에 거 해보면은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2인가요? 공통범위 있어요 없어요? 위에 거는 3보다 크다, 아래 거는 2보다 작다. 있어 없어? 없겠지. 맞아요? 이건 근이 없는 경우다. 뭐 이런 것도 존재하니까 그냥 문제 풀 때 알아두면 되는데 이게 약간 활용이 될 거야.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너네가 금방 잘 풀 거예요. 넘어가고, 그 다음 맨 밑에 연립부등식을 나타내는 다른 표현이래. 뭐냐면 간단하게 봅시다. 그냥 요렇게 돼 있으면 돼요. 알겠죠? 얘가 연립이 돼 있는 건데 잘 봐봐. 얘를 뜯어보면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1번 부등식과 이렇게 2번 부등식이 있는 거야. 알겠니? 항상 너희는 저렇게 돼 있으면은 이름은 연립부등식, 부등식은 1번과 2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랑 똑같은 뜻이 뭐냐면 그냥 1번 부등식 하나 써주고 2번 부등식 하나 써주고 그냥 이거 풀라 이 소리예요. 알겠죠? 별거 없죠? 풀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원래 하듯이 방금 연립부등식 풀듯이 풀면 된다. 되게 쉽습니다. 뒷페이지는 문제를 좀 풀고서 할 거라서 일단 그냥 두고요. 교재로 갑시다. 교재로. 그리고 교재에서 우리가 그때 좀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어가지고 그것도 오늘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방금 한 거 먼저 합시다. 그래서 151쪽으로 오시면 되고, 자 거기서 1-1번을 풀어볼래? 151쪽에 1-1번. 내가 먼저 안 풀어주고 풀라고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풀어보세요.
자, 이제 풀게요. 봐봐요. 이 생각보다 못 푼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풀어보라고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일단 왜 풀라고 했냐면 습관 때문에 그래. 우리가 풀려고 뭐 넘기고 하잖아요. 보니까 x 개수가 이렇게 나오고 얘도 넘어가면은 2a 빼기 8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함부로 얘로 나누면 돼, 안 돼? 안 돼요. 이유가 뭐야? A가 0보다 작을. 그러니까 a 빼기 4죠, 지금은. a 빼기 4의 부호를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를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이거? 그냥 케이스 분류하면 돼요. 알겠지? a 빼기 4가 뭐일 때? 양수일 때. 즉 a가 누구보다 클 때 말하는 거야? 4보다 클 때. 두 번째는 뭐겠니? a가 4보다 작을 때. 마지막은 a가 얼마일 때야? 0일 때. 미안해, 4일 때죠. 4일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거로 간다 쳐봐. 그럼 a가 만약 4보다 컸다면 얘 양수야, 음수야? 양수겠죠. 양변 나눌 때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이 우변 잘 보니까 얘 2로 묶으면 a 빼기 4가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a 빼기 4로 양변 나누면 x 범위가 뭐라고 나와? 2보다 작거나 같다. 안 바뀐 상태로 이렇게 나올 거야. 괜찮아 이거? 됐죠? 그럼 만약에 a가 4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 4보다 작으면 얘 무슨 수가 돼버려? 음수. 음수를 나눌 때는 양변의 부등호 방향이 뭐가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a에 따라서 답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거를 설명 다 해주기만 하면 돼, 너네가. 알았지? 그럼 a가 4였으면 얘들아, 아까 했던 거다. 얘 얼마 돼버려? 0 돼버리지. 그럼 그럴 때는 이런 거 나왔을 때 얘들아 제일 헷갈리니까 한번 쓰세요. 0 곱하기 x가 우변도 0이 돼버리거든? 0보다 작거나 같대. 자, 이건 답이 뭘까요? 0. 자, 이 부등식의 답은 뭘까? x 범위가 뭘까요? 모든 실수죠.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x에 과연 누굴 넣어야 이게 성립하냐 이거야. 1 넣어봐. 성립해요. 2도 넣어도 성립해요. 3, 4, 5, 6 누굴 넣어도 다 뭐해? 성립하지. 이유가 뭐야? x가 얼마건 얘 얼마 돼버려? 0 돼버려요. 그럼 0이 0보다 작은 건 안 되지만 뭐라고 돼 있어? 같다도 있잖아. 그럼 이거는 모두 만족하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이때는 x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모든 실수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정답인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너희가 처음 배울 때 뒤에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걸 더 어려워해요. 아직 습관이 안 잡혀 있어가지고. 내가 계속 말하지만 이거 낯선 거니까요. 이제 습관 잡히면 돼. 그래서 2번도 해봐요. 밑에 것도. 1-2번도 해봐. 어려 졸리구나. 네. 졸린 사람도 있어요? 껌 먹어요. 이거 먹어봤어요? 안 먹었어요? 각오하고 먹어. 그 첨삭실에도 저 삼강이실에도 껌 있거든요. 아마 있을 거야. 내가 최근에 안 채워놓긴 했는데 졸릴 때 먹어요. 이것도 맘대로 먹어도 되니까. 오랜만에 학교 가서 힘들겠다. 응? 금요일 쉬었죠? 다 지난주에. 네. 너네 안 쉬었어? 학교가 나쁘네요. 왜 그러는 거야? 다 쉬는데. 그 인생에 그런 휴일이 몇 번 안 와요. 알겠지?
앞으로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으니까. 풀었나? 볼까요? 이제 또 똑같이 풀어볼게요. 넘겨. 일단 정리부터 하자. 그럼 넘겨주면은 a 더하기 1의 x, 그리고 이것도 넘어가면은 a제곱 마이너스 1이네. 얘들아 일단 봐봐. 방금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일단 x 앞에 개수가 0 돼버리면 얘지, 이 모습이지. 근의 모양은 무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모든 실수거나 아까 처음에 개념할 때 배웠잖아. 아예 근이 없거나. 그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일단 이렇게 답이 나왔다는 거는 마지막 케이스는 아니라는 거 이해되니? 쟤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게 부호가 정해져야 돼.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잘 봐요. x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얘가 부등호를 열려있는 쪽을 받고 있는 거 보여? x 쪽으로 벌어져 있죠. 근데 여기 답을 보니까 x 쪽으로 뭐가 돼 있냐면 닫혀 있어요. 반대편으로 넘어갔잖아 지금. 맞아? 그럼 뭘 유추할 수 있니? 우리가 이거에 답을 낼 때 앞에 있는 것의 부호가 뭐였다는 거야? 음수였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고.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얘가 음수라고 생각하고 풀시면 됩니다. 왜냐면 답을 아니까. 답을 모르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못하지만 지금은 답을 줬잖아. 알겠어? 그래서 얘가 음수라는 생각으로 풀어보면은 이 녀석은 우리가 알기로 인수분해 이렇게 할 수 있죠? a 더하기 1과 a-1을 합차잖아? 그 양변을 a 플러스 1로 나눠요. 근데 나눌 때 음수니까 뭐 하자는 거야? 부등호 방향을 바꾸자는 거야. 그럼 얘 날라가니까 누가 남냐면 우변에는 얘만 딱 남아. 얘가 얘란 소리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구나. 얘를 풀어보니까 이렇게 됐대.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유추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구나? 마이너스 6이구나.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겠지. 이렇게 풀면 됩니다. 실제로 얘가 마이너스 5 들어가 봐. 양수 나와, 음수 나와. 음수 나오는 것도 확인이 되지. 알겠어? 그래서 정확하게 푼 거다. 하라는 게 뭐야? a 찾는 거냐? 마이너스 5가 답입니다. 밑에 것도 비슷하니까 그렇게 풀면 돼. 알겠지? 그건 숙제로 하시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가 너네가 더 편할 거야. 풀기에는. 계산이 그냥 귀찮아서 그렇지. 야, 2-1번 봐봐. 다 풀 수 있지? 싹 훑어보세요. 그죠? 이거 안 할게요. 아까 했던 수준이라서. 2-2번. 이거는 예시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 풀어볼게. 그냥 2-2번에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 봐봐요. 지금 거의 나와 있는 게 막 이렇게 나와 있어. 2에 x 빼기 4에다가 더하기 x 크다. 마 x 크다. x 빼기 등호도 있네. x 빼기 2다. 아, 그리고 그 내가 수업을 할 때 이 부등호에 원래는 안 쓰는 게 맞아. 하나만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쓰니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나 두 줄 쓰거든? 근데 두 줄 쓰면 안 돼. 한 줄 써야 돼. 알았죠? 너희는 처음 배울 때부터 이거였니? 그렇구나. 중간에 한번 기호 방법이 바뀌었어요. 내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배웠어요. 갑자기 어느 날부터 이렇게 쓰래. 난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따라가 줘야 됩니다. 근데 수업할 때는 잘 안 보여서 그냥 두 줄 쓰니까 참고를 알아두시고. 아까 말했던 거야. 이게 부등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무조건 연립부등식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1번 부등식, 얘가 2번 부등식. 그래서 너희는 1번, 2번 다 풀어주면 돼.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연립이니까 둘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찾으면 된다. 알겠어? 그게 답인 거야. 이게 어렵냐고. 별거 아니잖아요. 첫 번째 거 먼저 보니까요. 얘는 2x 빼기 8에다가 더하기 x 그럼 rx 쓴 다음에 이거 넘기자. 그럼 좌변에 이제 4x가 누적이 될 거고 8 넘어가면은 설명하는 것도 민망하죠. 이거 이렇게 하나 나왔고, 그다음 2번 부등식도 풀어보자. 넘겨 해주면은 2보다 2x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나오겠네. 얘네들의 무슨 범위? 공통범위. 그래서 이제 안 그릴게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요게 답인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너무 쉬우니까 이런 것 때문에 너네가 어려워할 것 같진 않아. 뒤에 가서 이제 좀 재밌는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별로 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만 풀게요. 3-1번에서도 하나만 딱 풀게. 5번으로 가볼까? 5번? 3-1번에 5번. 봐봐요. 5번이 이렇게 되죠. 그거 보니까 연립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등식이 2배의 x 플러스 1이고 그게 5x 마이너스 7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게 0.7x에다 더하기 1이고요. 그게 3.1보다 크대. 일단 위에 거는 그냥 요 2x랑 5x니까 2x가 넘어가면 몇 x가 남아? 3x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2인데 얘 받으면은 얼마가 돼요? 9가 되겠지? 그러니까 양변을 3으로 나누면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야?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 될 거고 두 번째 부등식은 뭐니? 양변에 얼마 곱하는 게 편해요? 당연히 10 곱하는 게 편하겠지. 10을 곱하고 하면 7x 더하기 10이 31보다 큽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10 넘기면 21. 7로 나누면 x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나와? 3보다 크다고 나오겠지. 한 머릿속으로 수직선을 그려보세요. 매번 그리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얘는 3보다 뭐 한 거야? 점 찍고서 작은 거야. 그죠? 얘는요. 빵꾸 뚫어놓고 큰 쪽이지. 공통범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이건 해가 없다가 답인 거야. 해 없다. 거의 뭐 장난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여기는 얘들아 실수 안 하려고 푸세요. 알겠죠? 틀리지 않게 그렇게 푸는 게 중요하니까 실수하지 마시고 이제는 오른쪽으로 넘어갈 건데 뭐 풀까요? 이거 여기서는 4-1번을 지금 해보세요. 4-1번 이것도 별로 안 어려운데 계속 들으면 지루하니까 풀어보세요. 자, 일단 이런 문제 풀 때 얘들아 풀어볼게요. 이런 문제 풀 때 어쨌든 연립이니까 1차 부등식이면 당연히 여기서 나온 거랑 여기서 나온 거의 공통범위가 얘일 거 아니야. 그럼 요 한쪽이랑 한쪽을 각각 얘네들에서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당연히 등호 없는 애는 누구로 가겠어요? 등호 없는 애로 가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없던 애한테서 갑자기 생기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있는 거랑 짝인 거야 항상. 그럼 이제 문제가 좀 어려워질 거면은 둘 다 등호가 있거나 둘 다 등호가 없거나 하겠지. 맞아, 걔가 좀 더 어려워요 이거보다는. 얘는 누가 누구에서 왔는지가 너무 잘 보여. 그래서 그냥 풀만하다. 첫 번째 걸 풀어보면은 넘기면 4x 넘어가면은 마 a의 마 11 이렇게 될 거고 양변을 누구로 나눠줘야 돼? 당연히 4로 나누겠죠. 그럼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요 경계는 당연히 b랑 같으면 된다 이 소리야. 그럼 여기는 모르는 거 투성이죠. 못 풀어요. 그냥 두 번째 거로 넘어가. 두 번째 부등식은 누구냐면 밑에 건데 요 마이 x를 넘기면 3x가 될 거고 요 a가 넘어가면은
a 빼기 아니구나. 마이너스 a 빼기 4인가요? 네. 틀린 거 없죠. 이렇게 된다. 그럼 또 여기서 x 범위를 찾는 게 우리 목표니까 3으로 나눠주면은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니 3분의 마이너스 a 빼기 4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돼요? 그럼 이 경계는 저기서 누구랑 같아야 돼? 1과 같다. 해서 여기서 a를 찾으시고 대입해서 b도 찾으시고 이렇게 하면 돼. 별거 없죠? 그래서 넘어가면은 a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7인가? 그죠? 맞는 것 같아요. a가 마이너스 7이고 마 7 들어가면 여기 얼마가 되니? 풀 7 되니까 마 4. 그럼 b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겠다. 배웠어?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하라는 게 뭐야? a랑 b랑 곱해달래. 곱하면 답은 7. 됐죠? 별거 없죠? 밑에 것들도 다 비슷한 거라서 굳이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숙제로 하시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5-1번을 풀어보세요. 정리되면은 5-1번 천천히 정리하고 풀어보세요. 고등학교 원서를 언제 확정 짓니? 다음 주에 연습으로 한번 써본다고. 다음 주에? 근데 그 연습할 게 있어요? 쓰는 거 글씨 연습하는 거?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뭐하러 그걸 연습까지 해요? 한번 연습한다 그러셨는데. 연습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확정이 언제예요? 확실하게 그냥 딱 끝나는 게 12월? 2월. 12월 초. 그렇구나. 그 외고 자사고 이런 거 언제죠? 언제 써요 그거는? 얘도 똑같이. 아 맞다, 똑같이 나야 되구나. 왜 그렇게 바뀌었지? 원래 안 그랬는데. 아 그래서 그거 쓰면은 밀린다 했지. 잘 쓰세요. 후회 안 하게. 뭐 그나마 얘기를 할 만한 게 요거예요. 요거 5-1번 5-2번 얘네 두 가지. 그나마 얘기를 할 만한 게 이건데 설명 들으면 근데 별로 어렵진 않을 겁니다. 풀었니? 해볼까요 이제? 보세요. 일단은 항상 뭐 문제마다 다르겠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할 수 있는 걸 일단 먼저 하세요.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부터 먼저 풀어볼 건데 마3x고 10인데요. 마3x를 넘기면은 우변에 2x가 남을 거고요. 여기는 12가 남아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1번 부등식 푼 거죠. 그럼 x가 누구보다 작다라고 나와요? 6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 그럼 밑에 것도 a 때문에 풀 수는 없지만 표현을 다 해보세요. 아까 저기서 이런 식으로 쓴 것처럼. 알겠지? 해보면 여기 넘어가면 3x가 될 거고 2번 부등식은 우변이 이제 3x가 될 거고 a가 넘어가면은 마 a 풀 4가 돼서 뭐 이렇게 되겠죠?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야 3분의 마 a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다. 얘들아 이게 해를 가지라는 거는 뭐가 존재하라는 거야?
공통범위가 존재하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럴 때 이제 뭘 그려야 돼? 수직선을 그리셔야 돼. 이렇게 해놓고 확실한 거 먼저 표시를 하세요. 6보다 뭐한 범위냐면 작은 범위야.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날아가는 범위가 하나 생긴 거고 얘가 1번 범위예요. 그럼 2번 범위 얘가 어떻게 돼야 공통이 존재하냐 이거야. 일단은 이거 너무 크잖아. 바로 쓰려고 하지 말고요. 걔가 어디 있는지 위치만 좀 찍어보자. 얘는 뭐보다 큰 범위지. 그럼 왼쪽으로 가는 범위야? 오른쪽으로 가는 범위야? 어려운 질문을 한 건가? 크다잖아요? 어느 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맞아? 야 그럼 얘가 만약에 여기 있으면 말이 돼 안 돼? 이렇게 날아가면은 공통이 없잖아요. 알겠어? 어디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대강의 위치를 먼저 찍으시고 거기다 얘 써요. 3분의 마 A 풀 4 쓴 다음에 일단 이 경계가 6보다는 어느 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왼쪽 작아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써버리면 돼. 왜? 그러면 이렇게 공통범위가 나올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여기 2번 범위로 나오면 이렇게 해를 가질 거 아니야. 이거 할 수 있겠니? 별거 없죠? 근데 항상 너희를 괴롭히는 건 뭐냐면 등호예요. 등호. 과연 여기에 등호가 되냐 안 되냐. 그것 때문에 이제 답이 갈리는 거야. 요거까지 괜찮니? 자, 등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등호가 되냐 안 되냐를 생각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얘들아, 지금 내가 빨간색으로 다시 표시 좀 할게요. 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거는 정해진 거야? 아직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죠. A 때문에 아직 정해진 게 아니지. 맞아? 그래서 내가 얘를 아직 이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해봐. 너네 아이패드 쓰니? 아니요. 다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니? 거기서 이제 그 아이패드를 보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돼가지고 이게 뭐라 하지 이게? 그물 모양으로 이렇게 도형을 잡는 게 있어요. 잡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움직여. 올가미. 그래요. 올가미로 얘를 잡아가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얘를요 여기다 놔봐요. 빨간색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공통범위가 있어 없어? 상상할 수 있겠니? 굳이 표시는 안 할게요. 여기다가 채운 다음에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범위를 해보면 공통범위가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고. 우리는 지금 뭐가 있어야 돼? 공통해가 있어야 되는데 요 빨간색이 이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 걔가 여기를 채워줘 버리면 이렇게 날아가 버리면 공통범위가 없다고. 알겠어? 그러면은 문제 상황을 만족하지 않겠죠. 알겠어요? 그럼 등호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대로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그냥 A 범위 찾으면 답인 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 풀어볼게요. 양변에 3 곱하면은 마이너스 A 풀 4가 18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A 넘기고 18 넘어가면 A는 누구보다 크다야? 마이너스 14보다는 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우리가 찾던 A의 범위가 될 거고 그냥 이게 답이야. 알겠니? 밑에 게 거의 똑같거든요. 밑에 것도 한번 해봐요.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풀 수 있을 거고 못했으면 좀 헷갈릴 거야. 근데 오늘 다 해결 보고 가야 되니까 안 되면 좀 이따가 질문 다시 하세요. 쉬는 시간에. 그리고 거듭 얘기하지만 내가 수업 시간에 풀어주는 게 너희들 숙제 줄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용이 필요하니까 해주는 거잖아요. 집에 가서 제발 다시 푸세요. 알겠니? 안 풀 건 아는데 제발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상준아 풀고 있니? 집에 가서? 풀어줘 얘들아. 알겠지? 그냥 숙제만 띡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실력이 안 느니까 같이 한 것도 다 풀어보세요.
또 해볼게요. 방금 한 거랑 똑같은데 일단은 뭐 1번 부등식 먼저 풀어보자. 양변에 3을 좀 곱하고 3x 더하기 3이죠. 걔네가 2x 더하기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고, 넘기면은 x 그리고 a 빼기 3 이렇게 해서 나오겠지. 일단 두 번째 거 얘도 넘어가면 2x,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라서 이렇게 되겠다. 그럼 x가 누구보다 작다야?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겠지. 알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이제 해볼게. 이렇게 x축 해놓고, 야, 마일보다 작다래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2번 범위고요. 이제 얘를 표시해야 되는데 똑같아 아까랑. 이번엔 해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요. 공통이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a 빼기 3이라는 것보다 큰 범위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가요? 경계에서? 또 오른쪽이지. 맞아?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걔가 여기 쓰면 해가 있겠니 없겠니? 없을 거고, 여기 쓰면 해가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위치는 여기라는 거야.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등호가 있으니까 이렇게 채워서 날아가면 된다. 요게 1번 범위가 된다. 그러면 일단 얘가 a 빼기 3이 마일보다는 어디 써야 돼? 더 커야 되는 거 보여요? 그래서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근데 또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등호가 되냐 안 되냐, 이걸 또 해줘야 돼요. 야, 등호가 될까 안 될까? 네. 왜 돼요? 공통 부분 없어요. 그쵸. 얘를 또 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놔봐. 이 경계가 얘한테 같다고 해봐. 왜? 등호가 됐다는 거는 얘가 여기로 갔다는 거니까. 알겠니? 그렇게 가버리면 여긴 빵꾸로 왼쪽이고 얘는 채우고 오른쪽이니까 공통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공통 범위가 안 나온다는 거야. 우린 안 나오게 하는 게 목표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 게 아니라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알겠어?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여기서 나오는 a 범위는 누구보다 넘어가면은 2보다 크거나 같구나 이렇게 나오겠지. 이해돼요 이거? 그래서 또 해달라는 게 뭐냐면 이번에는 상수 a의 무슨 값이래? 최소값이래. 그래서 얼마야? 2가 되겠지. 잠깐만요. 답을 냈죠? 그래서 2가 답이다. 됐음? 넘어갈게 이제. 그 다음에 야 이거 재밌는 거 나온다. 너네 재미없겠지만 6-1번 한번 해봐요. 6-1번.
쟤네 직감이 얼마나 좋을까? 초등학생들 직감 뭐하지? 노나? TV 보나? 아 게임. 동생이 막 초등학생이 있는 사람 있어요? 집에 가면 걔는 뭐해? 게임해요? 남동생이야? 그렇구나. 게임하는구나. 안타깝네요. 옛날엔 뛰어놀았는데. 옛날에 얘들아, 나도 이제 학생 때 학원가에서 여기서 학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간 제한이 없었어요. 끔찍하죠? 그래서 새벽 막 2시까지 해도 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 근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너무 그게 심하다 해서 10시로 제한 걸어놓은 거야 지금. 그거 모르는 거야 그것도? 너희는 처음 왔을 때부터 10시까지였죠? 네. 제한이.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가지고 막 12시까지 하는 게 기본이고 막 그랬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10시에 무조건 가야 돼. 10시에 너네가 학원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했던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 막 몰래 하는 학원들이 있었어. 애들 입으로 남겨가지고 불 다 꺼놓고 끝에 강의실 막 불 켜놓고. 진짜예요. 근데 지금 그 자습실 그걸로 넘기지 않아요. 근데 그것도 법적으로 하려면 그 등록이 학원으로 등록돼 있으면 안 되고 그런 독서실, 뭐 스터디 카페 이런 걸로 등록이 돼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면 다 불법인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그거 3번 걸리면 영업정지 먹고 막 그랬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만약 10시에 남긴다. 근데 난 남기 싫다. 근데 학원에 자꾸 남겨. 그럼 신고하세요. 신고하면 대신 그 학원이 닫힙니다. 그 학원 영업정지 당하니까 알아두세요. 봅시다. 이거 풀어볼게요. 봐봐. 문제 잘 읽어야 되는데 봐봐요. 거기서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가 2개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해 중에서 이 부등식의 해 중에서 정수가 몇 개 나오래? 2개 나와 이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야. 우리가 모르는 게 없다. 너네가 지금 여기서 아까 배웠던 거를 토대로 생각해보니까 얘가 일단 1번 부등식이 될 거고 얘가 2번 부등식이 돼서 얘를 연립부등식으로 풀면 돼요. 그냥. 그럼 2개 중에 이미 알고 있는 게 뭐야? 그러니까 정해지는 게 1번이죠. 1번 그냥 풀면 답 나오잖아. 근데 2번은 A 때문에 부정확하게 나올 거야. 일단 다 풀어볼까? 1번부터 봅시다. 얘 넘어가면 2x y가 넘어가면 6이 돼가지고 x가 3보다 작다의 범위 나오고요. 두 번째 얘도 풀어주면 넘어가면은 x 그리고 위치를 바꿨는데 잘 따라와. 크다가 될 거고 a가 넘어가면 a 풀 4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일단 생각해봐. 얘네 둘이 공통 범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니, 당연히 있어야죠. 정수가 2개 나오라고 하니까 거기서. 알겠어? 그래서 또 수직선에다 그리는 거야. 그럼 또 2개 중에 확정된 걸 먼저 그으세요. 3보다 작다가 됐대.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면 돼요. 이게 1번 범위에 대한 거고요. 그럼 2번 범위가 어디 써야 공통 범위가 나오냐면은 일단 또 어떤 수보다 크다 범위지. 그럼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범위죠. 맞아요? 아, 여기쯤에 있으란 소리야. 좀 넉넉하게 잡을게요. 여기가 이제 a 더하기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빵꾸 뚫린 상태로 이렇게 갈 거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들의 공통 범위인 요 사이에서 정수가 몇 개 나오면 돼? 2개가 나오면 돼요. 그럼 너희 그냥 근처의 정수들 생각해봐. 3보다 작은 정수 누구 있어? 2가 있겠지. 얘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빵꾸니까 3은 포함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잖아. 그럼 누가 더 있어야 돼? 1이 더 있어야 돼. 아 그럼 이렇게 되는구나 로 끝내면 절대 안 되고 더 이상 추가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0은 어디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 바깥쪽에 있어야 되는 거 괜찮니? 이렇게 되는 거 그림 이해되죠? 이렇게 되면 된다. 너네가 이런 거 풀 때 항상 수직선을 완성시켜 놓고 생각하면 편해. 그럼 당연히 이 a 풀 4라는 녀석은요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면 되겠네? 이해됐어? 범위가 대충은 나왔는데 아까도 말했죠.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뭐예요? 등호예요. 등호의 여부. 그럼 또 이제 이 생각을 해야지. 여기에 등호가 될까 이거야. 되냐 안 되냐를 따져볼 거면 이 빵꾸 구멍 뚫린 걸 1에다 가져다 놓으세요. 알겠니? 그러면 공통범위의 정수가 누구 나와?
2밖에 없어. 빵꾸다 보니까 1로 가버리면 1을 뭐 해버린 거야? 제외해버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여기 등호 되겠니 안 되겠니? 여기는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여기에 가버리면 정수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근데 요 A+4가 0이 됐다고 해봐요. 0으로 갔다고 해봐. 그런다고 해서 0이 추가가 돼야 안 돼? 안 돼요. 여전히 정수는 누구밖에 없니? 1과 2밖에 없는 거야. 그럼 0보다 넘어가면 돼야 안 돼?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등호까지 된다.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 그럼 요거 가지고 다 4씩 빼요. 그럼 마 4보다 크거나 같다. A 그리고 마 3 이렇게 A의 범위가 나오겠죠. 이해됩니까 요거? 그래서 하라는 게 뭐야 지금? 끝났네. 이게 답이에요. 돼요? 알겠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활용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만 풀고 넘어갑시다. 제일 어려워하는 게 7-3번이라서 그거 한번 할 테니까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풀어볼래? 7-3번. 실패했어요? 네. 뭐 일단 활용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문제 읽고서 식 쓰는 거죠. 근데 식 쓸 때 헷갈리면은 문제에서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x로 잡고 한번 해봐봐. 지금 여기서는 방해 개수인가? 방해 개수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x로 잡고서 방해 개수를 한번 해보세요.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잘 안 풀릴 때는 그렇게 해보는 게 좋아. 고등학생들은 왜 출결 잘 안 찍을까? 괜찮아. 너희는 잘 찍지? 네. 언제까지 잘 찍을 거야? 잘 찍다가 이상하게 애들이 안 찍어요. 고등학생들. 안 찍으면 엄마가 뭐라 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은 부모님이 점점 이제 너희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점점 이제 알아서 하니까 신경 안 쓰신단 말이야. 애들이 잘 안 찍어요. 찍으라고 해도 맨날 안 찍고 도망가고. 고등학생인데 왜 그러는 거야? 출결 잘 찍어야 돼 계속. 알겠죠? 안 찍으면 어떻게 돼요? 안 찍으면 안 찍는 게 돼버리죠. 뭐 딱히 막 뭐가 생기거나 그런 건 없는데 찍어야 돼. 왜냐면 너네가 그러니까 결석한 건지 이게 안 찍은 건지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 서류상으로.
그거를 하려면 너네가 항상 찍어야 돼. 찍어 주시고요. 자, 해볼게요. 이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 수학여행 가가지고 방을 배정을 한대요. 근데 한 방당 7명씩 들어가면은 14명이 못 들어간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봐봐. 방의 개수를 우리는 X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학생 수를 뭐라고 쓸 수 있니? 학생 수. 7x. 그쵸? 이게 뭐냐면 항상 하나는 학생 수를 주니까 얘들아 식을 만들어 보는 거야. 한 방당 7명씩 들어가면은 14명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7x 플러스 14만큼 학생 수가 있겠죠. 맞아요? 저 학생 수로 결정이 된 숫자고요. 다음 걸 읽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9명씩 배정을 했대. 그러면 6명 이상, 4명 이상 6명 미만으로 남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죠? 또 남았거든요. 두 번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9명씩 들어갔대. 그럼 한 방에 9명씩 들어갔으니까 9x만큼 이제 들어간 거야. 근데 몇 명이 남는데요? 4명. 4명 이상? 그리고 몇 명? 6명 미만인가? 말이 되게 어렵게 났네. 그럼 9x 더하기 얼마야? 6이 되겠지.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4명이 남았다면은 그때 학생 수는 요만큼이죠. 근데 6명이 남았다면은 그때 학생 수는 요만큼이지. 맞아? 근데 실제 학생 수가 지금 누구예요? 위에 써 있죠. 그럼 저 실제 학생 수가 얘부터 어디까지라는 거야? 얘까지란 소리야. 그래서 가운데다 그냥 누구 써버리면 되냐면 7x 더하기 14라고 아까 구해놓은 거를 여기다 껴버리면 된다. 내가 아까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여기는 이상이었고 여긴 미만이었지. 여기만 등호 들어가면 돼요. 연립부등식 푸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항상 정해진 학생 수를 이용해가지고 두 번째 상황은 애매하게 줄 거예요. 그거 범위에다 그냥 껴버리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거 먼저 풀어볼까? 얘 넘어가면 어떻게 돼? 2x 얘 넘어가면 얼마야? 10인가? 그래서 x가 여기서 5보다 작거나 같아 얘가 나올 거고요. 여기도 보니까 넘어가면은 2x가 될 거고 넘어가면 얼마야? 8이에요? 그래서 x가 여기서 누구보다 크다야? 4보다 크다. 이 둘의 공통범위가 뭐부터 뭐야? 4보다는 크면서 5보다는 작거나 같아 인 거니까 저기에 해당하는 x는 얘들아 방의 개수면 당연히 무슨 수겠어요? 자연수겠죠. 맞아요? 실수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실수가 아닌 게 아니라 유리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것도 틀린 말이다. 그러니까 자연수일 거 아니야. 알겠지? 그러니까 답이 얼마겠어? 5겠죠. 방이 아니야. 방의 개수가 5개였다. 이해돼? 알겠죠? 이게 말을 잘 못하는 거지. 넘어갈게 이제. 절대값으로 갑시다. 절대값. 야, 절대값이 유형이 하나밖에 없네. 유형은 하나인데요. 설명은 엄청 길거든요. 그래서 개념 프린트로 갑시다. 다시 꺼내보세요. 개념 프린트. 36페이지로 오시면 되고 개념 프린트 4번 대충 쓸게요.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 근데 그 전에 절대값 얘기 다시 좀 합시다. 너네 절대값 어떻게 처리했는지 기억나? 그러니까 수학책에 짝대기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저 뭐예요? 이거 한번 하지 않았나? 절대값? 그땐 다들 잘 대답한 것 같은데? 안 했다고요? 아, 따로 할 때 했었구나. 저 뭐예요, 저거? 앞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얘들아. 3한테 절대값 씌우면 뭐 나와? 3이지. 마이너스 3한테 절대값 씌우면 뭐 나와요? 3이. 그러면 규칙이 뭐냐면 양수는 어떻게 된다? 3이.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대로. 음수는요?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사라져버리지. 사라진다는 게 결국 뭐냐면 원래 숫자 마3에다가 앞에다 마이너스를 써버리면 돼요. 그럼 마마가 만나서 뭐가 돼버려? 3이 되는 거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너네가 A라고 나와버리면 A가 누군지 알아 몰라? 모르지. 아까 우리 모를 때 어떻게 했었죠? 무조건 케이스 분류하라고. A가 뭐일 때랑 0보다 클 때랑 A가 뭐일 때 0보다 작을 때. 왜? 그때마다 다르니까 결과가.
알겠어요? 양수였으면 어떻게 나와요? A A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야. 알겠니? 음수는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그럼 누구 안 했어? A 0보다 큰 거 했고요. 0보다 작은 거 했어요. 누구 안 했어요? 0 0을 안 했어요. 해봐. 0은 얘들아 절대값 씌우면 얼마야? 0 0이거든? 근데 얘는요 이렇게 써도 얼마예요? 0 이래도 0이야. 그래서 등호는 여기 써도 되고요 여기 써도 돼요. 왜? 이렇게 나오든 이렇게 나오든 0은 0이라서 상관이 없어요. 알겠니? 근데 웬만하면 모두와 일치시키는 게 좋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기다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따라가야지 우리만 여기다 하지 말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너희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게 절대값이야. 알겠죠? 거기다 적을 건데 하나만 더 써줄게요. 그 절대값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에서 말하는 절대값의 정확한 정의는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세요. 절대값 땡땡 얘는 까먹었다. 내가 뭐 말을 했지? 이거 정의죠. 수직선 위에서의 뭐예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예요. 이게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데 수직선 위에서 얘들아 원점이라고 하면 그냥 0을 뜻하는 거고요. 아까 3을 절대값 씌우면 얼마였니? 3이었지.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간격이 얼마기 때문에 그런 거야? 3이라서. 마삼도 간격이 얼마예요? 3 떨어져 있죠.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의 정의는 이렇게 거리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왜 설명하면 필요하니까 설명을 하겠지? 좀 이따가 써먹을 거야.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이 두 가지를 좀 그 공간이 되게 많잖아요. 아무데나 적어 놓으세요. 자, 절대값은 쓰면서 들어요. 절대값은 어려울까 쉬울까? 어려워요. 일단 어렵게 나와요. 자꾸 어려운 문제 나와. 저 절대값이. 그래서 너네가 절대값만 보면은 약간 경직이 돼. 사고가 멈춰. 나 이거 못 풀어. 이렇게 돼버려요. 한 90%는 그럴 거야. 나중에. 근데 막상 실제로 절대값 문제들 중에서 한 70%? 80%는 쉬운 문제도 많아요. 근데 그냥 그 쉬운 문제도 보면은 막 쫄아가지고 못 풀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지금 하는 거니까 마음을 열고 들어야 돼. 여기는. 알겠죠? 제발 좀 어려워. 안 해야지. 못하겠다. 이러지 말고 마음 열고 좀 들어주세요. 다 적었으면 이제 예시를 풀어볼 건데 내가 거기 케이스 분류 여러 가지 해놨어요. 케이스 분류가 아니라 번호를 붙여놓은 게 여러 가지를 붙여놨어요. 1번, 2번, 3번인데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복잡한 상황을 뜻하는 거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풀이가 달라지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일단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1번 절대값이 한 개인데 간단하대. 자, 절대값이 한 개인데 간단한 버전이래. 왜냐면 2번은요 절대값이 한 개인데 복잡한 버전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생각하면 돼요. 자, 얘는 뭐냐? 거기 나와 있는 예시 중에 첫 번째가 절대값 x가 3보다 작다래. 자, 이제는 앞에서는 그냥 부등식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대로 풀었거든요. 약간 조금 달라져. 조금. 봐봐. 이 정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수직선에서 얘들아 원점이 여기 있다고 치고 저거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찾는 x는 절대값이 3보다 뭐 해야 해? 작대요. 이게 무슨 말이야?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3보다 뭐 하라는 거야? 작은 애들 모아봐 이 소리야. 다 찾아봐.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럼 수직선에서 경계가 얼마가 되겠어? 당연히 3이겠지. 3 어디 있는지 알잖아. 표시해 그냥. 알겠지? 또 어디도 있어요? 아까 했잖아 우리 마삼도 있겠죠. 맞아? 그럼 얘들아 아까 절대값의 이 정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찾는 x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보다 가까우면 돼요. 알겠죠? 그럼 여기서 표시를 한번 해볼까?
이 3과 마3의 무슨 범위냐면 얘네들이 어디예요? 이렇게 이런 걸 뭐라 부르면 사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마3과 3 사이 범위. 이해됐어? 그러니까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라고. 얘네들 사이. 요거 괜찮지? 정의대로 지금 생각을 한 거야. 됐어요? 일단은 답에다 쓸 때는 이렇게 쓰면 돼. x가 마3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다. 마3과 3의 사이 범위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썼나요? 그림도 그려놔. 정의니까 이게. 그럼 두 번째 거 너네가 해봐. 2번. 지금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죠? 안 어려운 거 하는 거니까 얘들아 쫄지 말고 한번 해봐. 똑같이 생각해봐요. 방금 한 거랑. 중학교 때도 절대값이 나오긴 하죠? 네. 안 나오진 않죠? 언제 배워? 언젠가. 오, 고맙다. 고마워. 중2 때 했을 것 같은데 왠지. 풀었니? 또 해볼게요. 봐봐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이 한번 생각해보자. 수직선 그어놓고 경계 표시하시고 마3과 3.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3보다 뭐한 거 찾아야 돼 이번에는? 커요. 큰 거. 그럼 여기서 어느 쪽으로 가면 돼요? 오른쪽이겠지. 근데 얘네만 있는 게 아니죠. 어디도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가면은 거리가 3보다 커지는 애들이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써줘야 돼요. 이런 거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자, 여기서 얘는 x가 마3보다 작다. 여기는 x가 3보다 크다거든? 근데 얘네는 또는으로 연결하면 돼요. 또는. 알겠죠? 네,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너네 그리고랑 또는을 구별할 줄 알지? 뜻 알잖아, 한글로. 그치? 네. 이게 수학에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그리고라는 그 말은 이거 참고야. 그냥 알아만 두세요. 그리고라는 거는 공통 찾으란 소리예요. 뭐 쉽게 말하면 둘 다 만족시켜라 이 소리야. 알겠지? 또는 뭐냐면 합치라는 거야. 합친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 우리가 구한 이 3보다 큰 거랑 마3보다 작은 거를 합쳐달라는 소리야. 알겠니? 애초에 얘네는 공통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리고로 연결하면은 안 쓰겠다는, 답이 없다는 소리야. 근데 그게 아니잖아. 알겠어? 그래서 이럴 때 둘 다 답으로 쓰고 싶으면은 둘을 합치는 거니까 또는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얘는 뭐냐? 얘는 얘들아, 얘도 하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요렇게 생긴 건데 얘네들은 그리고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인 거야. 왜냐면 마3보다 큰 거면 이거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3보다 작은 거면 여기 쭉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찾는 건 이 사이였잖아. 그래서 얘네를 그리고라고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돼. 그냥 참고. 알겠죠? 이건 알아두시면 좋고. 그럼 매번 할 때마다 이거 그리는 게 맞을까 이거야. 귀찮잖아 조금. 그치? 내가 그래서 무슨 방법을 알려줄 거냐면은 실제로 얘들아 원래 유치할수록 제일 좋거든요. 뭔 얘기가 없었죠? 유치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유치해도 좀 외워주세요.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앞으로 이렇게 절대값이 1개고 우변이 이렇게 3인 거. 숫자로 나오는 거 있죠? 그 밑에 유형 볼래? 2번 봐봐. 2번. 2번 보면은 거기에 우변에 뭐라고 돼 있어? 에? 우변이요. 2x 플러스 1 아닌가요? 2x 플러스 1? 그런 애들이 복잡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변이 뭐일 때?
상수일 때가 지금 이 1번에서 하는 내용이에요. 이럴 땐 얘들아 여기다 이렇게 한글 아를 붙여보세요. 아를 붙이면은 이 한글 뭐처럼 보여요? 이 사처럼 보이죠? 알겠어요? 그래서 사의 범위. 알겠어? 여기도 아자를 붙여보세요. 이 한글 뭐예요? 가죠. 이거는 이 경계 가장자리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지? 내 지금 고2 고3 애들도 부등식 나오면은 야 이거 사이야 가장자리야 맨날 이렇게 말해요. 알겠지? 걔네도 그렇게 처음 배울 때는 웃으면서 배워. 근데 안 까먹어요 이거는. 그럼 난 이걸 어디서 배웠냐? 나도 중학생 때 학원에서 배웠어요. 이렇게 하라고 했었어. 알겠지? 나도 성인 돼서까지는 안 까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네 이거 아마 평생 안 까먹을 거야. 그래서 항상 이렇게 하자. 근데 이거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절대값이 왼쪽에 있어야 돼요. 반대로 돼 있으면 반대가 됐으니까 그때 아자 붙여서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절대값이 왼쪽에 있어야 돼. 그리고 우변이 항상 상수가 돼야 돼요. 알겠죠? x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땐 못 써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할 때는 빨리빨리 하자는 거야. 그 밑에 예시 한번 또 3, 4번 봐봐. 그럼 3번은 이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거긴 지금 절대값 x 빼기 2가 4보다 작다라고 돼 있는데 자 해보자. 아자 붙이면 사이야 가장자리야? 사이 범위죠? 그럼 뭔 소리냐면 절대값을 받고 있는 x 빼기 2가 누구랑 누구 사이라는 거야? 4랑 마이너스 4 사이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양변에다 다 세변이죠. 세변에다 다 얼마씩 더하면 돼 채정아? 얼마 더할래? x 찾고 싶으니까 2씩 더하는 거야. 얘 2 더하면 얼마? 마 2, x, 그 다음 6 이렇게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빨리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라서 이렇게 알려준 거니까 이대로 하셔야 돼. 알겠죠? 그럼 그 다음 것도 한번 바로 해볼까요? 4번. 이번엔 뭐래? 절대값에 2x 빼기 4가 1보다 크다래. 이건 사이야 가장자리야? 가장자리죠. 그럼 이때 봐봐. 이렇게 쓰면 돼요. 가장자리인 경우에 가장자리가 어디 있어? 요거죠. 항상 일단 여기 우변에 3 적혀 있으면 경계가 3인 거야. 알겠죠? 그 3 중에서 무조건 풀마일 거 아니야? 그러면 너희가 가장자리 범위 이렇게 생각해. 작은 것보단 작다 범위고요. 큰 것보다는 크다 범위가 되는 거야. 에? 3이랑 마3 중에 작은 게 누구예요? 마3이죠. 얘보단 작다 범위, 큰 거, 3보다는 큰 범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도 똑같이 2x 빼기 4라는 그 녀석이 자 경계가 1이니까 우리가 쓸 거는 1과 마이너스 1이겠지. 마이너스 1과 1. 그럼 둘 중에 작은 게 누구야? 마일이죠. 걔보단 작으면 돼요. 또는 또 2x 빼기 4 쓰고 큰 게 1이지. 걔보단 뭐 하면 돼? 크면 돼요. 작은 것보다 작다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이렇게 외워. 알겠죠? 한글로 외워요. 한글로. 제일 잘 외워지는 거는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를 해줄 거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알겠죠? 작은 것보다 뭐 하다고요? 작다. 큰 것보다는 크다. 그게 가장자리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빨리 하는 걸 알려주냐면 실제로 이제 절대값이 메인인 문제 말고요. 그냥 어떤 문제에서 한 줄짜리로 이런 게 그냥 포함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 근데 그거 할 때조차 정석대로 해버리면 너무 오래 걸려서 빨리빨리 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니까 이게 막 엄청 이걸 안다고 해서 도움이 되냐 그런 건 아니지만 알고 있어야 편해요. 너네가 편할 거야. 그래서 알려주는 거라서 그렇게 해주시고 두 번째 2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2번부터는 얘들아 이거 적용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석대로 풀어야 돼. 절대값이 1개짜리. 근데 복잡한가 봐. 그럼 얘는 어떻게 푸냐? 예시 봐봐요. 바로 할게요 그냥. 지금 절대값 x 빼기 4가 하나 들어가 있고 걔가 크다. 2x 더하기 1보다. 자 얘는 아자 붙여서 가는 거 아니야. 알겠죠? 얘는 어떻게 푸냐? 내가 아까 두 개를 알려줬는데 지금 첫 번째 거 할 때는 다 얘로 풀었어요. 두 번째 거부터는 얘로 해야 돼. 알겠지? 그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얘들아 이거 밖으로 튀어나올 때 그대로 나올 때랑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때의 기준이 이 안에 있는 거에 뭐였어요? 일단 그냥 저 안에 있는 거 덩어리 전체의 부호였죠. 맞아요? 양수면 어떻게 나오고? 그냥 그대로라 생각하면 돼요. 그대로.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알겠어? 이렇게 대답하면 돼. 그대로 아니면 마이너스 달고. 알겠지? 그럼 여기서도 기준이 누구겠니? 얘가 항상 기준인 거야. 절대값을 받은 본인. 알겠죠? 그럼 그 x 빼기 4가 0보다 뭐 하면 돼? 클 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등호 여기다 붙일게요. 또 뭐 할 때도 있겠니? 0보다 작을 때도 있을 거라고. 일단 이렇게 두 가지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쓸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돼요. 얘랑 똑같이 한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럼 봐봐. 일단 그냥 들어봐요. 이거는 풀면은 실제로 x 범위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 4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이때는요. 얘가 어떻게 나와야 돼? 바깥으로 나올 때? 그대로죠. 다시 뭐라고? 안에 있는 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전제로 지금 푸는 거야. 그럴 때는 얘가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그럼 부등식 써봐. 뭐라고 써줘? 그대로 그냥 왼쪽 거 쓰시고 너네 이거 쓸 때는 이런 거 고려해 안 해? 우변은 그런 거 안 하잖아. 그냥 쓰는 거야. 그대로 쓰면 돼 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 첫 번째 부등식 나온 건 언제만 유효한 거예요? 요때만 유효한 거야. 알겠지? 그걸 전제로 했을 때만 이렇게 나온다. 그럼 밑에 거였으면 뭐겠니? 그럼 일단 이거 넘길까요? x가 뭐보다 작을 때야? 4보다 작을 때 n은 얘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돼요. 그래서 헷갈릴 땐 얘들아 그냥 이렇게 써. 괄호 써가지고 암산하지 마. 알겠죠? 이렇게 쓰고 다른 건 다 원래 모습대로 써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절대값은 얘들아 때에 따라 모양이 다르다 보니까 풀 때도 모양이 다른 거 기준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일 때랑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일 때로 나눠서 그냥 2번 풀면 돼요. 그냥 귀찮을 뿐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풀어볼까 이제? 야 이거 너네 풀 줄 알잖아. 원래대로 풀어봐. 넘기면 우변에 x가 남을 거고 1 넘어가면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이렇게 나와요. 별거 없죠? 벌써 푼 겁니다 우리는. 자 근데 얘는 언제만 답이라 그랬지? 언제만 이렇게 된다 했어요? 0보다 클 x 빼기 4가 0보다 클 때만 이렇게 나온다 했었지. 근데 그때 실제 x 범위가 뭐예요? 4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뭔 소리냐면 답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기본적으로 x는 4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런 거야. 근데 얘랑 얘의 공통 범위가 있니 없니? 없어요. 이걸 동시에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여기선 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그럼 매번 이러냐? 아니야. 문제마다 달라요. 어떤 문제에선 얘네 둘에 뭐가 있겠니? 공통 범위가 분명 있을 거라고. 그럼 그때는 걔를 답으로 쓰면 돼. 알겠지? 그냥 지금 없을 뿐. 알겠지? 그럼 밑에 거 어떻게 할래? 얘들아! 밑에 거 어떻게 할래? 여기서 마 x에 더하기 4고요 2x에 더하기 1이죠 넘어가면 몇 x야? 3x 얘 넘어가면 얼마야? 3 x가 그럼 뭐보다 작다라고 나와? 1보다 작다.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근데 얘는 언제만 답이야? 요때만 답인 거야. 그럼 얘네들이 또 무슨 범위에 써주면 돼요? 공통범위 쓰면 된다. 알았죠? 공통범위 뭘까요? 그러니까 얘가 공통범위 되겠지. 알겠어? 그 최종 답이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절대값은 이 두 가지의 대로 풀 건데 이 첫 번째, 아니 두 번째죠. 이 두 번째 방식은 1번에서 쓴 거고요. 이 첫 번째 방식은 여기다 지금 적용을 한 건데 절대값을 받은 놈이 x 빼기 4라서 걔가 양수일 때랑 걔가 음수일 때로 나눈 거야. 그럼 양수일 때는 저 부등식이 이런 모습을 띠고요. 음수일 때는 이런 모습을 띈다. 각각을 그냥 푸는 거야. 왜? 때에 따라 다르니까 모양이. 알겠어요? 그래서 요걸로 해보면 x범위가 일단 이게 전제가 깔린 거야. 이게 전제예요. 그때 풀어보니까 답으로 얘가 나왔어. 근데 이 답은 요때만 유효하기 때문에 공통범위가 들어가야 돼. 근데 없어. 그러면 아닌 거야. 두 번째, 요걸 풀어보면 x범위가 이렇대. 그러면 이 두 번째 거는 요때만 유효한 거고요. 이걸 풀어보니까 x가 1보다 작대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얘랑 얘 무슨 범위? 공통범위. 그래서 그걸 답으로 최종 써주면 된다. 이해됐니? 얘가 답인 거야. 정리가 되면은
160쪽에 8-1번에 1번이랑 3번을 해봐요. 아니다. 1번이랑 4번을 해봐요. 1번, 4번 정리하시고. 그리고 뭔가 오늘 반응 보니까 약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강의 찍어서 업로드 해놓을 거니까 보내줄게요. 그러면은 헷갈린 사람들은 좀 들어보고 그래도 모르겠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질문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오늘도 모르겠다 그럼 오늘도 질문하시고. 자 이제 할게요. 8-1번에 1번부터 해보자. 자 그거 보니까 절대값에 6-5x라고 돼 있고 걔가 1보다 크다. 자 똑같아요. 봐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아까 했던 대로 아자 붙여봐. 왜냐 간단한 형태니까 가장자리 나오죠. 그럼 여기서 6-5x가 둘 중에 더 작은 게 마이너스 1이니까 걔보단 작다. 또는 6-5x가 둘 중에 큰 거 1보단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작은 것보단 작다, 큰 것보단 크다. 그래서 이거 풀 건데 넘기고 넘어가면은 5x가 7보다 큰 거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x가 5분의 7보다 크다가 나오겠다. 알겠지? 그리고 또는이야. 또는 여기서 뭐야? 넘기면 얼마야? 바보같이도 못하고 있다. 1보다 뭐 한 거니? 작은 건가? 1보다 작다죠? 이렇게 다 나오겠네. 돼요? 이거 답으로 그냥 쓰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4번인데 거기 뭐라 돼 있냐면 4x 빼기 9가요 작대요. 누구보다 절대값에 2x 더하기 3이래. 자 봐봐. 여기서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냐면 당연히 얘죠. 그럼 얘는 절대값을 받은 놈이 누구야? 2x 풀 3이야. 그럼 얘가 0보다 클 때와 얘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로 나눠서 쓰세요. 써 그냥. 물론 지금은
2x 더하기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거고, 두 번째로는 2x 더하기 3이 0보다 작다를 쓸 거야. 이제 한 단계 살짝만 더 나아가 보면 어쨌든 x 값은 얼마가 경계예요? 넘겨서 계산해보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 갑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가 0 되는 거 빨리 찾아.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걔보다 큰 범위, 걔보다 작은 범위로 그냥 가면 돼요. 바로. 알겠죠? 그냥 0 되는 거 찾아서 바로 가면 돼. 왜냐면 이거 해보면 결국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게 나와? 마이너스 2분의 3 나올 거고,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 나올 거니까 어차피 그렇게 될 거 미리 하자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바로바로 갈게요. 요때는 얘 어떻게 나와야 돼? 그냥 둘 중 하나야. 그대로냐 마이너스 달구냐. 알겠지? 뭐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러면은 그때 부등식은요, 왼편은 절대값이랑 관계가 없는 거야. 아무런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그리고 우변은 지금 이런 전제이기 때문에 얘도 그대로 나오면 된다. 요렇게. 그리고 풀어. 그냥 이거 풀어봐. 어떻게 돼? 넘어가면 2x가 누구보다 12보다 작다지. 여기까지 풀 수 있잖아. 그럼 x범위가 뭐라고 나와? 6보다 작다고 나오잖아. 근데 얘는 언제만 답이라고? 얘 언제만 답이야? 쟤보다 클 때. 요거 때만, 이일 때만 답인 거라고. 알겠어요?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얘들아, 답을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뭐 하면서? 크거나 같으면서 누구보다는 6보다 작다라는 게 1번에서 나온 답인 거예요. 알겠죠? 아까는 답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올 수 있다고, 1번에서도. 알겠어? 답이 나온 거고. 얘도 한번 해보자. 얘는 어떻게 돼요? 자, 왼편은 역시나 어떻게 나와야 돼?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그리고 이 부등호도 바뀌면 안 돼. 그 다음에 얘만 뭐로 바꿔주면 돼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된다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풀어볼까 이거? 이거 풀면 어떻게 돼? 아유, 오늘 계산을 엄청 많이 하네. 6x가 될 거고, 넘어가면 얼마예요? 6이다. 그래서 x가 누구보다? 1보다 작다의 범위가 나와. 근데 얘도 마찬가지. 언제만 답이야 이거? 요거 일 때만 답인 거야. 그럼 또 얘네들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를 해주면 돼요. 근데 머릿속으로 수직선 그려봐 빨리.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범위, 얘는 1보다 작은 범위. 그럼 공통 범위가 누구야? 없어요. 다시. 자,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 거지. 작은 범위.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공통 범위가 어디예요? 여기 되겠지. 알겠어요? 이렇게 범위 나오는 거 이해되니? 그럼 얘는 답을 뭐라고 쓰면 돼? 저 전제로 나온 거 있지? 그냥 제가 답인 거야. 그래서 이때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다가 되는 거예요. 요까지 이해돼요? 되는 거죠? 다시 요거일 때 최종 답이 얘가 나왔어? 얘네 둘의 공통범위 찾으라고. 수직선에서 찾아. 해보니까 그냥 저게 더 작은 범위잖아. 제가 공통범위 나온 거야. 그럼 답을 뭐라고 써야 돼요? 아니, 두 개가 나왔잖아 지금. 답을 어떻게 써야 될까? 그죠? 잘 써야죠. 봐봐요. 뭐냐면 얘들아, 이거 답인가? 얘 답으로 인정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죠. 왜 답이에요 이거? 이럴 때는 이렇게 나온 거잖아. 얘 답이에요. 얘는요? 얘도 답이야. 왜? 이럴 때 애는 얘가 나왔기 때문에 둘의 공통으로 나온 답이에요. 둘 다 답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은 뭐로 연결하면 되냐면 또는으로 연결해버리면 돼. 둘 다 답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답을 쓸 때 얘 또는 얘다 쓰면 되는데, 이것까지 좀 관찰을 좀 해볼까요? 얘들아, 6에서 작은 쪽으로 가. 그러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끊겼어. 근데 그대로 여기서 뭐 하냐면 그거 이어받아서 왼쪽으로 계속 가죠. 이거 무슨 상황인지 이해돼요? 수직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왜 이렇게 못 그리는 거야? 6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걔 얘고요. 첫 번째 답으로 나온 거고, 얘는 이걸 그대로 이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이해돼? 근데 얘네를 또는으로 한다는 건 뭐 하는 거랬어? 아까 내가 또는은 합치는 거라 했었지. 얘네들을 합쳐버리면은 여기서 뭐가 돼버려?
연결이 돼버려요. 이어달리기 하듯이. 알겠니? 그럼 답을 뭐라고 써도 되냐면 6보다 그냥 작다 이렇게 써도 돼. 왜냐면 다 채워지니까. 빈 곳이 없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답이 나온다 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나? 이거를 이해를 해야 절대값 2개를 할 텐데. 응? 상준아, 따라온 거니? 된 거죠? 정립하시고요. 2개짜리 할게요. 2개짜리는 거기 교재에 있는 거 밑에 2개거든요. 그거나 내가 예시로 해놓은 거나 똑같아 아예. 그래서 교재는 안 풀 거고 이거 개념 프린트에 있는 것만 해줄 테니까 그거 하고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정리가 되면은 개념 프린트로 넘어오시면 돼요. 36쪽으로. 자, 당연히 제일 복잡하겠죠? 근데 제일 복잡한데 원리가 달라진 건 전혀 없으니까 똑같이 풀 거야. 그냥 할 짓이 많아지는 것 뿐이니까 쫄지 마세요. 세 번째, 절대값이 2개래요. 거기 예시를 바로 갈게요. x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x 마이너스 3, 그게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돼 있대. 자, 일단은 얘들아, 지금 내가 풀어주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풀이고요. 답지에는 다 그렇게 풀려 있어요. 알겠죠? 근데 시험에서 그렇게만 풀어버리면 속도가 안 붙어서 시험을 잘 못 볼 거야. 그거 나왔을 때.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쉬운 방법을 이해하려면 더 어려운 개념을 알아야 돼. 근데 그건 아직 너네가 하기에 조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건 안 할 거예요. 알았죠?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조금 길어도 그냥 답지대로 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똑같이 한번 해보자. 첫 번째로 가기 전에 천천히. 일단 절대값이 지금 몇 개가 됐니? 2개가 됐어요. 아까 절대값이 하나일 때는 범위가 몇 개였어? 2개였어요. 그 이유는 경계가 얼마였기 때문에 그런 거니? 여기서 내가 말하는 그 경계라는 건 얘가 0 되는 값. 얼마야 그게? 4죠. 4를 기준으로 4보다 클 때랑 4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경계가 지금 하나라서 범위가 2개가 된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그럼 얘는 절대값이 몇 개야? 2개네? 그럼 경계가 몇 개라는 거야? 4개. 경계. 2개. 경계는 2개라는 거야. 얼마랑 얼마겠어? 마이너스 1과 3인 거야. 그러면 범위는 몇 개가 될까요? 4개. 되게 별거 아닌데 잘 봐봐. 그냥 수직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4가 경계여서 이렇게 2개였지 범위가. 맞니? 얘는 지금 경계가 누구랑 누구야? 마이너스 1과 얼마예요? 3이잖아. 그래서 범위가 몇 개로 쪼개져? 3개로 쪼개지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절대값 3개짜리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럼 그때는 경계가 몇 개고 3개인 거고 범위는 몇 개가 되겠니? 4개가 되는 거야 그때는. 그럼 풀이 방법이 뭐 하겠어? 다 똑같아요. 그냥 쓸 게 많아지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앞으로 절대값이 막 더 많이 나와도 너네는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대신 하기가 싫은 것 뿐이죠. 알겠죠? 근데 내 경험상 3개짜리가 거의 안 나와요. 대부분 나와봤자 2개 정도. 알겠죠? 시험 문제를 말하는 거고, 뭐 교재에는 뭐 3개짜리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너희가 푸는 문제집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해볼 건데 잘 봐봐. 내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 해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좀 붙여놓을게. 그럼 너희는 좀 이따가 정리할 때, 지금은 그냥 들어요. 좀 이따 정리할 때 이렇게도 그려놔, 수직선에다가. 알겠지? 그럼 1번부터 해보자. 잘 들어야 돼. 1번 잘 봐요. 일단 x가 마이너스 1보다 뭐 한 범위야? 1번은? 작다지. 왼쪽이니까 마일보다 뭐 한 범위? 작은 쪽.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럼 두 번째는 뭐겠니? 마일보다는 뭐하고? 크고 누구보다는? 3보다는 작은 범위지. 그럼 쓸 때 뭐라고 써야 돼?
요렇게 쓰겠죠? 맞아요? 그다음 마지막 3번은 뭐라고 쓰면 돼요? 누구보다? 3보다는 크다 이렇게 쓰면 돼. 알겠지? 근데 지금 내가 여기다 뭘 안 표시했니? 뭐 안 썼어요 지금? 등호를 안 썼어요. 잘 봐봐. 등호가 너네가 헷갈릴까봐 지금 일단 안 해놓은 건데 자연스럽게 아까 우리 등호는 어디다 붙이자 했었어? 채정아 어디다 붙이자 했었어? 항상 큰 쪽. 알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아까 지웠네요 또. 아까 A로 내가 설명할 때 이거 기억나? A가 0보다 크다랑 A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눌 거다. 이때는 그대로 나오고 이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서 등호는 어디다 쓰자 했어? 위에. 어디 붙든 상관없다고. 근데 다 이렇게 쓰니까 우리도 그거 따라가자고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항상 등호는요 x가 크다를 받은 쪽에다 붙여주자고. 작다를 받은 쪽에는 등호를 빼자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등호를 어디다 써야 돼? 이거 봐봐. x가 지금 마이보다 뭐 하대요? 작다지. 여기다 쓰지 말자고.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마이보다 뭐 하대? 크다라 돼 있지? 여기다 쓰자고. 이게 중요한가요? 안 중요해요. 여기 붙여도 돼. 알겠지? 답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답지나 이런 걸 채점을 하든 뭐 선생님들이 우리 거를 채점을 하든 너희들 시험지를 그럴 때 어쨌든 보기 편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두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거 따라가면 돼. 알았죠?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 쓰자는 거야. 여기는 빼고. 이해됐어? 자, 이게 등호는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얘들아 좀만 참아봐. 이때는 얘가 과연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까? 그대로 나올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마일보다 뭐 한 범위야? 작은 거지. 야 마일보다 작은 거 중에 뭐 대표적으로 마이너스 2 같은 거 있거든? 마 2 넣어볼래? 뭐 나와 여기? 음수 나와요. 그럼 뭐와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돼요. 또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얼마가 돼버려? 마 5죠? 얘도 뭐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럼 매번 이렇게 대입하냐? 그러지 마시고 빠른 방법을 알려줄게요. 얘들아 이 경계는 얘한테서 온 거지. 요 경계는 얘한테서 온 거죠. 이 두 경계를 기준으로 1번 범위는 무조건 두 경계 기준 어느 쪽이야? 왼쪽이지. 작은 쪽이지. 맞아? 그러면 무조건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돼요. 작은 거니까. 알겠니? 그래서 얘 쓸 때 얘는 마이너스에 x 더하기 1. 또 뒤에 것도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그리고 5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너네 이거 못 푸니? 풀 줄 알잖아. 이거 그냥 풀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범위 나누고 모양 갖다 쓰고 이것만 하면 돼. 절대값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야. 설득이 안 되나? 얘 뭐예요? 2번 범위. 얘들아 2번 범위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이 기준이었지. 맞니? 근데 어느 쪽으로 넘어갔어? 2번은? 오른쪽. 큰 범위로 넘어갔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나와야겠어? 그대로야? 마이너스 달고야? 얘는 이제 그대로인 범위로 넘어간 거예요. 알겠지? 얘는 그대로 나오면 돼요. 첫 번째 거는. 근데 얘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2번 범위는요. 경계가 3이니까 여전히 어느 쪽이니? 왼쪽 작은 쪽이죠? 그럼 얘 어떻게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여전히 달고 나오면 돼요. 이렇게. 이해됐어? 그리고 요거는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그럼 마지막 얘는 3번 범위는 얘들아 두 경계 기준으로 무조건 다 어느 쪽이야? 큰 쪽이죠. 오른쪽이지. 맞아? 그럼 얘는 다 뭐 달고 어떻게 나오면 돼? 그대로 나오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거는 다 그대로 쓰자. 요렇게. 그리고 우변은 똑같이. 이해됐어요 이거? 그냥 이제 풀면 돼. 풀고 또 뭐 하면 돼? 공통범위 찾으면 돼. 마지막에 뭐 하면 돼? 합치면 돼. 귀찮은 거야. 어려운 게 아니야. 귀찮아. 알겠지? 나도 이거 하기 싫어요. 너희가 하기 싫은 거보다 아마 내가 하기가 더 싫을 거야. 진짜 하기 싫거든. 왜 그러냐면 나는 더 쉬운 방법을 알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풀어야 되니까 지금 답답해 미치겠어. 근데 그걸 지금 하면 너네가 더 힘들어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알았죠? 이제 답을 내보자. 답을 내야 돼. 답을. 채정아 답을 내야 된다고.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자 해보자. 봐봐. 일단 얘부터 풀어볼게. 일단 마 x 여기도 마 x 마 2x 상수항은 마 1과 풀 3 얼마야 그러면? 플러스 2. 그게 5보다 크거나 같다. 계산도 참 별로네요. 마 3보다 어떻게 되니? 작거나 같대. 누가? 2x가 이렇게 되는 거지. 넘기면. 맞아? 그럼 x가 누구보다?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언제만 답이야? 요럴 때만 답인 거야. 그래서 이 전제랑 공통범위 해주면 돼요. 공통범위가 누구예요? 제 얘죠 그냥.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가 일단 첫 번째로 나온 거야 답으로. 답에다 동그라미 쳐놓을게.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색깔 좀 바꿀게요. 두 번째 것도 봐봐. 얘들아 여기서 x랑 마x니까 x가 뭐 돼버려? 0. 사라져버려. 그죠? 없어져요. 그 다음에 상수항 1과 얼마야? 풀 3이지. 그럼 4거든? 그럼 이렇게 된 건데 이런 건 어떻게 풀죠? x가 없는데? x가 없을 땐 얘들아 이거에 너희가 뭐만 따지면 되냐면 참거짓만 따져보면 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거짓이죠. 그 말은 이 범위에 x가 있을 때는 그냥 무조건 저 부등식은 거짓이 된다는 소리야. 그럼 답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어떤 문제는 이렇게 됐을 수도 있죠. 그럼 그때는 뭐가 돼버려 이거? 참이죠. 그럼 그때는 답을 뭐라고 써야 돼? 있다. 답이 있다? 그게 아니라 그때는 이 범위에 있을 때는 얘가 그냥 참이 무조건 된다는 소리죠. x값과 관계없이. 그래서 그때는 이 범위 자체가 답이에요. 이 범위에만 놓이면 무조건 참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경우가 아니어서 여기선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선 답이 없다. 그 다음 마지막 거. 이것도 풀어보자. 빨간색으로. 2x가 남을 거고요. 상수항이 마 2인데 넘기면 얼마보다?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서 x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고 나와. 그럼 저 전제랑 또 공통범위 해보면 누구예요? 제예요. 이해 아닌가요? 얘들아 3보다 크거나 같은 이 범위랑 2분의 7이 3.5잖아요. 그죠? 이렇게 된 거의 공통범위는 여기가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의 답은 그냥 얘를 답으로 쓰시면 돼. 그럼 마지막에 나온 답들을 다 모으면 돼. 동그라미 쳐놓은 거 합치라고. 근데 얘는 답이 없었으니까 그냥 무시하시고 얘네 둘만 또는으로 연결하면 돼요. 그 최종 답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 아니 작거나 같다, 또는 x가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주시면 이게 최종 답인 거야. 알겠지? 아유 길었다. 얘들아 절대값은 항상 반응이 이래요. 알겠지? 맨날 이래. 나도 그래서 별로 안 하고 싶어.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절대값은 계속 어렵게 나와. 어렵게 나온다기보다 다 어려운 건 아니지만 어려운 문제에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잘 해놓으셔야 된다. 정리해 놓으시고 지금 정리하세요. 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 다 정리했으면 정리한 사람들은 교재 147쪽에 앞으로 쭉 넘어오셔서 11번을 풀어보세요. 그거 풀고 마무리합시다. 자, 시간이 없어서 그냥 풀게요. 봐봐. 일단 문제는 다 읽었죠? 147쪽.
11번 보시면은 그때 이쪽을 안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마름모라고 하니까 얘들아 그림은 그릴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리는 게 좋아요.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림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약간 시야를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사람이 더 어렵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웬만하면 그리시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뭐 하려 했지? 넓이랑 이 한 변 길이가 13짜리래. 너네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나니? 네. 대각선으로 구하는 거였죠. 맞아요? 내가 뭐 할 거냐면 얘까지 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요만큼을 뭐 A라고 해볼게. 요만큼을 B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해주면 일단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거는 A랑 B는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제곱을 해보면 얼마가 돼야 돼? 169가 나와야 돼요. 13의 제곱. 알겠죠? 첫 번째로 쓸 수 있는 식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넓이라고 하는데 얘들아 넓이는 공식 알아요? 2분의 그쵸? 2분의 1에 두 대각선이죠. 맞아요? 대각선 하나가 누구야? 2A죠? 또 하나는 2B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2A랑 2B를 곱해주면 돼요. 이렇게. 약분 좀 다 하고 가자. 여기 약분하면은 2AB가 120이니까 AB는 그럼 뭐라고 나와? 60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가지를 연립을 할 거야. 근데 이런 거 연립할 때 얘들아 필요했던 게 뭐냐면 이거 일단 169고요. 결국은 곱 알면 뭐 아는 것도 좋아. 합이었어. 그래서 합을 구할 거야. 그럼 A 풀 B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 제곱하면 얘 하나 나오고 얘 몇 개 나와? 두 개 나오잖아. 그럼 169에다 누구 더하면 돼? 120 더하란 소리야. 그럼 뭐가 나오냐면 289가 나와요. 289는 알아두면 좋은데 17의 제곱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한 게 뭐냐면 A 풀 B가 결국은 뭐였구나? 제곱한 게 17의 제곱이면은 안에 있는 거는 17.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풀마예요. 원래는. 알겠죠? 근데 지금은 뭐니까? 길이니까. 그래서 양수만 답이지. 이렇게. 이 두 개 연립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했었죠? 알려줬는데 기억나니? A, B를 하나의 뭐처럼 생각하랬어? 근처럼 보면은 이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근으로 A, B를 생각해봐.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래 지금? 17. 그럼 마이너스 17X 들어갈 거고 두 근의 곱이 60이란 소리야. 그럼 여기 뒤에는 플러스 60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죠. 인수분해가 되나 이게? 네. 얼마로 돼요? 12랑 5 하면 되나? 그래서 마마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X는 얼마 아니면 얼마야? 5 또는 12가 된다는 소리야. 근데 그 X가 누구였어요? 우리가 잡은 그 X가 A거나 B였겠죠. 얘네를 근으로 한 방정식이었으니까. 그럼 둘 중 하나가 A고 B일 텐데 그럼 그냥 그림상 누가 더 길어? A가 더 길지. 그럼 얘를 A라고 쓰면 돼요. 알겠죠? 얘가 B인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물어보는 게 두 개 중에 뭐 한 거? 긴 거. 그럼 답이 몇이야? 12라고 하면 안 된다 또. 마지막에는 대각선이니까 2배까지 해서 24가 답인 거야. 이해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갑시다.